이따 아니면 끝날 때 다시 한번 제가 트는 걸로 하고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오늘자 그 언론에 소개된 경주 기사들 중에 여러 언론에서 4월 한 달 동안에 경주시의 음주운전이 3명이나 적발됐다는 소식을 뭐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니까 경향신문, 세계일보, 도내 일간지들은 뭐 총망라하고 있고, 지금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물론 우리 기자들이 그 음주운전 이런 거 굳이 뭐 따지고 찾고 이렇게 안 해서 사실 그동안 안 쓴 것도 있고 그런 측면이 좀 큰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나오니까 기자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걸린 게 있네, 또 걸린 게 있네. 기자들끼리도 정보도 공유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확인해 보면 또 뭐 여러 사람이 확인 못 해봐도 한둘이가 확인을 하면 또 그걸 공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더더욱 확인이 계속되는 측면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기자들도 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 굳이 공무원들이 뭐 그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에서 사실은 굳이 많이 취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보도 많이 오는 겁니다. 기자들에게. 어제 저녁에 또 어디서 무슨 시청에 어디 누가 적발됐다더라 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 더더욱 이런 기사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공교롭게도 작년 8월 달에 그 국무조정실 법무팀에서 경시 감사했던 결과가 처분이 또 경상북도에서 징계 처분이 발표가 되고, 또 공교롭게도 경시 한 부서에서 과장하고 주무관하고 싸움했던, 멱살잡이 했던 일들이 또 바깥으로 알려지고, 이러면서 경시 공무원 사회가 생각보다 이런 기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네? 그동안에 이렇게 좀 보도 안 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더더욱, 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손학비는 피해가라고. 근데 이게 이제 매일신문에서 지난번에 보도했던 이 사진요, 한번 보시면, 매일신문에서 보도할 때 그 김지만 선배가 썼던 사진입니다. 제가 가져와서 이 매일신문 여기 붙어 있죠. 지난 15일 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장 특별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상호관계 갈등 등의 비위로 인해서 시민들의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시장 특별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은 각종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신경을 써달라. 이러면서 이제 음주운전, 폭행, 금품, 향수수 등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금지. 품위 손상이 아니고 범죄죠. 금품, 향수수는. 또 직원 상호간 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 문화 확산. 대선 기간 중 엄정한 정책 중립 및 개인정보 관리 철저, 산불 대비 철저. 근데 이런 지시가 이제 4월 5일 날 적발이 되고, 자, 오른쪽 경주 포커스 뉴스에서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음주운전 적발된 게, 이게 지금 PC가 부하가 좀 걸리면서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는 게 있긴 있는데요. 금방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는 대로 자, 지난 공무원 이달 들어서 처음 걸린 게 5일날 5급 공무원 선대 면책대회 갔다가 근처네터 서면 쪽에서 걸렸고, 14일날도 걸렸고,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자, 현직 면장은 5급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한 명이 14일날 걸렸고,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시장에 특별지시가 내려간 게 15일이잖아요. 근데 15일 지나고 19일날 4월 19일이면 토요일인데, 그리고 세 번째 적발된 게 19일입니다. 19일 오후 6시 30분쯤. 이분은 현직 6급 팀장인데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외동업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0.1%로 취소 기준을 넘었었고, 그러면 15일 날 시장이 그 이제 특별 지시가 내려갔고, 그 시장 지시를 하든 말든 19일 날 시장 지시가 특별 지시가 내려가고 나흘 뒤에 이런 일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특별 지시 보통 이렇게 되면 산악비는 피하자 그러면서 몸조심 많이 하거든요. 특히 공무원들은 이때 걸리면 이제 시범 케이스로 말 그대로 일불백계 당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조심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물론 이제 주말이기도 했고 업무일은 아닙니다만 19일이 금요일이 토요일이 시장 특별 지시가 내려가고 나흘 뒤에 또다시 이런 6급 팀장급 공무원이 외동업에서 또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다. 이런 점들, 그리고 아까 있었다시피 18일에 경북도로부터 공무원 9명 징계 처분 요구받은 게 또 도의 출입기자를 통해서 바깥으로 알려졌고, 이게 이제 작년에 국무조정실 법무 담당 부서에서 작년 8월 달에 경시 예산부서 쪽에 특정 업체로부터 뭐 경비 좀 맡겨놓고 뭐 이렇게 이제 야간 작업하면서 섰다든가 알려지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좀 상세한 건 바깥으로 공식으로 발표가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알고 봤더니 경시 공직사회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일탈 아니냐. 뭐 아무리 지시를 해도 음주운전 뭐 개인적인 게 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또 일각에서는 어디 오늘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제 준하영 시장 임기가 재선인데 지금 내년 6월이면 선거잖아요. 이거 앞두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특별 지시 사항까지 안 먹히는 것은 램덕이 온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세계일보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런 시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막 그 어떤 전체적으로 경주시가 에이펙 그리고 3천억 넘는 예산이 내려오고 쓰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에이펙의 모든 관심과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분석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어쨌든 특별 지시사항도 별로 안 먹히고 있다. 그래 보면 램덕이라는 측면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보다는 개인적 일탈이고 뭐 아니면 에이펙 쪽에 너무 많은 경주시 행정이 몰려가 있고 신경을 쓰다 보니 이런 문제들도 같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 또는 흥청망청이 다른 사회는 잘 없는데 계엄 이후에 경주시에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린다, 뭐 이런 시각까지 혼재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주시 공지사회가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틀림없다. 이게 물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이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 오늘 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현재까지 또 내일 뭐 확인해봐야 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순히 개인적 일탈일까, 내지는 준하영 시장 1년 남은 재선 임기 1년 남은 준하영 시장의 램덕 때문일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탄핵 이후에 어떤 그 공직사회 기강 전체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또 다른 분석, 에이펙에 너무 많은 경주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풀리고 하면서 유독 경주시 공직사회는 여전히 기름이 도는 사회인가, 뭐 이런 분석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에피셜로 뭐 이런 것까지 분석해낼 자신은 없고, 요 정도 상황이다. 그래서 어쨌든 다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좀 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 지금 너무 막 시행정을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거는 SNS 홍보단도 있고 경주시에 그 실비도 주잖아요. 그렇게 꽉 있는데 유독 경주시에 또 이야기를 준하영 시장 거를 계속 퍼나르는 공무원들도 많고, 이런 것도 좀 자제하자. 특히 지금 대선 앞두고 있는데 며칠 뒤면 지금 35일 남았나요? 그래서 뭐 감사원에서 4월 7일부터 특별 공직 감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무풍지대가 아닌가,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처럼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공직기강 해임 문제를 오늘 좀 주요하게 먼저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경주 포커스 뉴스로 또 다른 경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에 경주시 캐시백 월 지급 한도를 20만원
저는 이만큼 적은 줄 몰랐습니다. 최근에 월 20만 원밖에 안 되고 캐시백 그 지급률도 10%인 줄 알았더니 지금 7%밖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 지역사랑화폐 뭐 이런 예산들을 지원 예산들, 인센티브 예산들을 다 깎아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도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캐시백 그 경주페이 시작할 때 50만 원에 뭐 처음에 100만 원에 10%까지 월 사용을 내가 100만 원 쓰면 10% 돌려주면 10만 원까지 캐시백 되다가 문재인 정권 끝나고 정부 예산이 그 인센티브 예산이 줄어드니까 비율도 줄어들고 예산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경주시가 그때부터 끊임없이 많이 바꿉니다. 이 화폐 캐시백 그 지급률을 뭐 평달에는 설 있는 달에는 50만 원에 10만 원 했다가 또 30 그 없는 달에는 30만 원, 40만 원에 6%, 7%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바뀌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시민들 또는 지역의 소도시의 경주처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경주페이 같은 뭐 포항시 같은 지역사랑 상품권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카드로 된 것도 있고 또는 뭐 각 도시들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역사랑화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환급해주는 그 예산을 정부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쭉 역대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뭐 그 인센티브 예산의 80% 그걸 1조 가까이 뭐 이렇게 예산이 그 지방에 내려오다가 확 깎이면서 윤석열 때는 뭐 겨우 3천억 빵원 편성했던 거를 국회 연말에 예산 심사할 때 이제 야당이 막 주장을 해서 이제 3천억에서 5천억까지. 그런데 결국은 지방에 내려오는 돈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의 캐시백 예산도 계속 뭐 월 한도를 50만 원에서 10% 명절에만 그렇게 했다가 또 명절 아닌 달에는 40만 원에 7%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100만 원 쓰면 월 10만 원 캐시백을 받던 것을 경주페이 쓰면 최근에는 뭐 30만 원 쓰고 7% 해봐야 2만 천 원밖에 못 돌려받는 월 사용액 액도 낮춰버리고 캐시백 비율도 낮춰버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캐시백 지급 한도가 월 20만 원에 7% 그러면 얼마입니까? 20만 원 최대한 써도 14,000원밖에 환급을 못 받는 100만 원 쓰고 10만 원 돌려받을 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우리 시민들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그것마저도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확 깎아버려서 경주시는 준하영 시장은 이 경주페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부 예산이 없을 때도 경주시 예산을 짜내서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도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줄였던데 겨우 이제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에 그 월 사용 한도액을 40만 원으로 하고 캐시백 지급률을 10%로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 4월 달까지 우리가 월 20만 원 썼을 때 7% 최대한 돌려받는 게 14,000원 돌려받던 것이 5월 달에는 40만 원 쓰면 4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것만 해도 28,000원이 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덕입니까? 앞으로 그 정부는 정말 소도시에 사는 중소도시에 사는 시민들, 지자체에 사는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지역화폐 썼을 때 그 돈은 딴 데로 우리가 이 경주페이로 쿠팡에 결제 못 하잖아요. 이 돈은 오로지 경주에 있는 식당 또 체인점에도 못 써요. 또 최근에는 뭐 매출 많다고 농협주차장에도 참 농협주유소에도 못 씁니다. 그러면 원래 그 연간 매출이 30억 이하 가맹점 경주에 있는 식당 결국 우리가 경주페이 쓰는 돈은 경주 내에서 돌게 되고 우린 또 돈 쓰고도 돌려받아서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이거 돈 뭐 푸주기다 어쩌고 지역산업하고 다 줄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냉정하게 잘 따져봐야 된다. 어느 것이 이득인가. 실제로 저는 지역화폐는 많이 쓰게 하고 최대한 돌려주고 그 돈은 딴 데서 못 쓰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경주페이를 가지고 제가 부산 가서 써봐야 카드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고 또 그걸 쓰는 사람들이 10%까지 돌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만큼 줄어 있는데 5월달 한 달 돈에 겨우 이제 40만 원에서 캐시백 비율을 10%까지 올려서 그래도 가정의 달이라고 경주시가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그리고 이제 뭐 공공 배달의 먹개비 할인 쿠폰도 4,000장, 2,000원 쿠폰 4,000장을
선착순 발행하는데 이 먹개비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릴 자신이 잘 없는데 요렇게 12,000 최소 주문 금액 12,000원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하고 하루에 한 장만 쓸 수 있다. 요런 뉴스가 있으니까 혹시 먹개비 가입해 계신 분들은 요런 것들 잘 살폈다가 이용하실 때 요즘 뭐 한 푼이 아쉬운 세상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 동안에 캐시백 사용 한도도 늘고 비율도 증가가 된다. 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샤인머스켓이 경주에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또 예전에는 샤인머스켓이 얼마 안 하니까 참 그 맷집이 안 하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가 지금 또 엄청나게 또 많이 하니까 우리 뭐 농업 이쪽은 항상 이런 쪽이 문제가 따르는 건데 달팽이님이 공공배달의 할인이 많긴 하지만 사용자가 적다 보니 가맹적으로 가입하는 점주도 적은 형편이다. 근데 여기 제가 몰라서 그동안에 뭐 이런 수수료율이나 이런 것도 좀 도나시 쪽에서 지원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배달 앱에 비해서 수수료율도 낮다 뭐 이런 장점들은 있지 않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일단은 요 뉴스 맞아보겠습니다. 오른쪽 화면. 아까 제가 캐시백 그걸 안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나요? 어휴 참. 샤인머스켓 품질 향상 그 핑크 봉지를 경주시가 개발을 했고 이게 이렇게 하면 당도도 높이고 뭐 착색률도 높이고 해서 원래 97개 농가에 보급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경주시가 자체 개발했답니다. 이런 빨간 봉지를. 그래서 보급을 하면 품질도 향상이 되고 그렇게 된답니다. 올해 경주에 90농가가 20헥타 면적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다. 많이 하네요. 예전에는 이게 가격이 엄청 비쌌는데 이게 이제 워낙 또 많으면서 가격이 좀 사진 측면. 근데 어쨌든 경주시가 예산 들여서 이런 착색하는데 도움되는 봉지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 뭐 이런 거는 그 농가 소득 향상에 하여튼 도움이 되겠네요. 특허 출원도 했다고, 특허 등록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보신 기사는 그 경주페이 요 부분은 요렇게 제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 제가 관련 기사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하도 우리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변동이 많아가지고 지급률이라든가 이게 그때그때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경주페이 12월 말까지는 뭐 사용한 게 70만 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연말에 한시적으로.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선 기사인데 이만큼 또 올해가 한 적도 있고 수시로 변했습니다. 이 경주페이 중심상권 이거는 뭐 이제 플러스 5% 더 한다는 이야기였고 그동안에 계속 7%에서 10%로 조정했다가 40만 한도는 뭐 유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경주페이에 대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지자체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을 깎아버리면서 경주시도 그만큼 그 많이 이렇게 되니까 시민 혜택도 줄고 캐시백 지급액도 2023년 이게 윤석열 정부 때잖아요. 이렇게 크게 줄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했다. 이제 1, 2, 3월 달에는 정부 예산을 편성을 안 하니까 이제 야당이 12월 달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걸 억지로 이제 국회에서 5천억 가량 정액을 시키고 그걸 또 정액 때문에 이제 추경받아가 또 경주시는 또 그 사용액도 약간 좀 늘렸다가 근데 그 절대액이 그 앞에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적으니까 캐시백 월 사용 한도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캐시백액도 줄어들었던 그런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기사로도 이렇게 좀 증명이 되는 측면인데요. 그 나중에 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가 의심나시면 제 말에 의심이 드시면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확인될 수 있는 기사들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행안부에서는 2023년 예산에 4,700억 행안부가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가,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요 부분 막을 수 있는 부분요. 국회가 야당이 이제 3,525억, 2024년 때도 마찬가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왔는데, 이제 이재명, 현재처럼 이제 만약에 이재명 앞으로 뭐 대선 35일 뒤에 대통령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 캐시백 예산은 앞으로는 또 많아질 것이다. 그건 틀림없이 많아집니다. 그때 가서 우리 시민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그쪽을 지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분은 최연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권오월 전 안동분이잖아요. 전 국회 사무총장, 삼선 국회의원도 지냈습니다. 오늘 경부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도의원도 몇 명 들어오고, 그리고 쭉 뭐 분열과 저주의 정치를 넘어서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열어야 될 때다. 대구 경북도 패배의 늪에서 나와서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 1996년, 이분은 이제 출발은 경북 도의원인 걸로 기억을 하고,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안동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는 유일하게 당선이 되고, 그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합민주당이 신한국당을 합당하면서 보수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2010년에 국회 사무총장, 2014년에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뭔가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의원, 이분도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당대표 참여선을 지지선을 냈고, 어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영삼 정부 때 환경부 장관 했던 이른바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씨가 어제 들어갔고, 앞으로 이런 보수권 인사들, 그리고 뭐 한국경제인가요? 주필하셨던 정규체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정확히 생각나요. 이재명 그번에 후보 대선 수락 연설을 보고 눈물이 났다. 한마디도 윤석열을 이야기 안 하면서 사회통합을 이야기하고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뭐 정규재 모습에서, 그 정규재 씨는 박근혜 때 탄핵 때 박근혜가 탄핵 앞두고 유일하게 언론 인터뷰를 제일 먼저 했던 정규재 TV에서 했던 아주 보수 논객 중에 대표적인 인사, 조갑재와 함께. 조갑재 씨도 지금 이재명이 너무 달라졌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이 계속 이제 우클릭을 하면서 오른쪽을 비어 있는데, 왜? 그동안의 우파가 이번에 윤석열 탄핵을 기점으로 극우화가 되어버렸고, 상당 부분. 그래서 오른쪽이 비어 있고, 그걸 이재명이 잘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상식과 반상식의 대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과 음모 세력간의 대결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헌법 지키기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요. 조갑재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 윤석열이 12월 3일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을 파괴한 행위인데, 이걸 두고 헌법 파괴 행위가 아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 이건 명백하게 그러니까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간의 대결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휘말려서 사실은 윤석열도 자기도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당선됐으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 가지고 사실을 두고, 사실을 믿는 세력과 믿지 않은 세력, 그래서 사실을 믿는 세력은 상식을 가진 집단, 그렇지 않은 집단은 상식을 가지지 않은 집단 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어제 권순표의 뉴스의 기획에 나와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걸 보고, 조갑재 씨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늘상 그래 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87년 직선제 처음 88년 선거할 때도 군부 독재 후계 세력과 민주 세력과의 대결, 결국은 이제 비판적 지지 등등등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못하면서 노태우가 가져갔고, 그리고 노태우가 당선된 다음에는 억지로 3당 합당을 해버리잖아요. 민자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김영삼도 그 민주 세력에서 이탈해서 김종필과 함께 그 보수 세력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는 결국은 군부 독재 연장 선거이냐 그렇지 않은 선거이냐, 그래서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로 대통령 선거 구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전선이 꺼졌던 것이고, 그리고 97년 대선에서는 97년이 맞나요? 92년, 90년 YS,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7년 DJ 선거 때는 IMF를 초래한 군부 독재 잔존과 통합했던 YS. 그러니까 맨 그때도 또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나라를 살리는 세력과 나라를 말아먹은 세력의 대결. 그 다음에 이제 이회창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결했을 때도 이회창은 말 그대로 군부 독재에서 온갖 영달을 부친 일제 때부터 온갖 영달을 누리던 사람, YS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 근데 노무현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그때 처음 국민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가 된 사람. 그래서 이게 너무나 또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가 선명했던 선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명박과 정동영이 되게는 노무현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이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던 600만 표 이상의 엄청난 표차가 났던 선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또 박근혜가 이겨버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윤석열이라는 희한한 시대의 검찰총장가 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리고 한나라당을 쥐약먹은 세력이라고까지 평가하던 사람을 한나라당이 기꺼이 자기들 후보 없으니까 문재인에 반대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영입해서 지난 대선에서 0.73% 이재명 후보를 제끼고 당선이 됐고, 또 그 3년 만에 또 탄핵이 당하니까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추종 세력도, 윤석열 자체가 헌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그래서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 반민주 세력과 민주 세력의 대결,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 이번에 다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격이 명확히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대표적 보수 농객이라는 조갑재 씨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야,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권오월 씨처럼 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처럼 보수 쪽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의 이재명 쪽 영입이 재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전통적 그 민주당 세력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 지역구를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을 테고, 그 속된 말로 꼽잖아요. 아이씨, 그동안은 이제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러 오네? 근데 그렇더라도 이번 선거는 워낙에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 내란 세력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런 중체대한 국면이고, 그 뿌리를 뽑고 또 그렇게 앞으로 그런 동력을 가지려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거기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은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고, 힘을 보태는 우리가 적극 환영할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환영을 하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경쟁도 하면서 앞으로 또 자기들의 정치적 미래도 열어가면 되는 것인데, 단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욕심, 내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 때문에 근거 없이, 내지는 지금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 밥그릇 뺏으러 오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세력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에도 보수 세력 중에서 또는 옛날에 보수층을 지지하더라도 민주당 지지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지, 민주당이 그만큼 넓어지는 일이잖아요. 시민들 속에 또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어떤 야심과 목표를 갖고 오겠지만, 어떤 사람이든 성인 군자가 아닌 다음에야 개인적 야심과 야망, 정치적 욕심이 없을 리가 없고, 그 야망조차도 배관시하면서 본인도 정치적 야망이 있으면서 그렇게 무시하면서 편가르게 하고 이럴 일은 절대 아니다. 오면 기꺼이 환영하고, 다만 그 이재명 대선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서로 으쌰으쌰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권오월 이번에 입당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보도를 크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나중에 도당, 이번에는 경북도 선대위 명예선대위원장을 한다던데, 그 뭐야, 명예선대위원장 하지 말고 실제 보수표를 끌어오게끔 선대위원장 역할도 하고, 우리 경주에도 양심적인 인사들 중에서 뭐 옛날 국힘의원을 했더라도 이재명 지지하면 들어오시면 민주당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지 말고 당원들이 기꺼이 맞아주자고요. 바람치고 많이 나는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환영해주고. 그래서 우리 경주에도 그런 집행들을 계속, 뭐 그 사람들이 배신하면 나중에 또 보내면 되고, 나쁜 짓 하면 당원들의 힘으로 규탄하면 되는 것이고 비판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미리 선입견 가지고 그 사람이 이재명 지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지지까지 반대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뭐 더더욱 안 그렇겠지만 우리 민주당원들 중에서도 그러지 않기를,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라도 오면 기꺼이 환영하고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경주역 주변에 아파트들, 대단의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고, 이제 그 지금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 것이, 이제 옛날에 화천초등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을 이제 현재로서는 가칭 화천초등학교로 이름을 쓴다고 하는데, 경주교육청 내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입니다. 이 학교 교명을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완성학급 52학급이면 하나급이 제법 많네요. 그죠? 특수학급 하나급, 유치원 세학급 포함해서 52학급 규모로 지금 짓고 내년 3월 달에 개교 예정인데, 이 공모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 경북도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등 제출하면 되고,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요게 지금 5월 7일부터 21일까지 교명 공모를 하고, 이 접수된 학교명은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학교명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경상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명칭. 여기가 옛날에는 신경주, 한동안 신경주로 불렀으니까 지금부터 신경주 초등학교 개서는 더 말이 안 맞을 테고, 뭐 단석산 아니다. 뭐 하여튼 뭐 그건 좋은 뭐 하여튼 금측 초등학교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근처이니까 좋은 이름, 아이디어 갖고 계신 분들 그 지역적 특성하고 잘 반영해서 좋은 이름에서 공모에 한번 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 4월 19일 날 경시 경계 탐사했던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동면 당구리 쪽에 이렇게 쭉 도움산 아래 쪽에 저희들이 갔던 기록인데요. 요거는 3월 달에 요 파란선은 했던 구간이고, 여기서 당구리에서 쭉 와서 도움산을 넘어서 이 경주 포항 경계로 쭉 와서 달전이 쪽,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가 유금리 위덕대 앞까지, 여기 댐은 안개댐입니다. 요 시경계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이런 동네 이름에 대한 유래라든가, 또 압실마을에 있는 월성 주사댁, 이 마을이, 압실마을이 옛날엔 굉장히 부자 마을이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 평야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 양도마을 앞쪽으로, 강동 앞쪽으로 안강까지. 이쪽에는 그러니까 뭐 여기 확대를 해보시면 그 기계 쪽으로, 우리 안강에서 기계 쪽으로 빠지는 길이 요 빨간 길, 요 노당리 지나면서 요 옆에 있는 까만 선이 경주하고 그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계리 쪽의 경계이고, 여기 이제 기계천에 있는, 여기 이제 그 강동동역 당구지점인가요? 요쪽에 있는 쪽. 좀 더 나가면 달성 내거리가 있고 기계 쪽으로 쭉 빠지는 길이 있는데, 시경계는 그 밑에 달성교에서 약간 밑으로 이렇게 시경계가 쳐져 있습니다. 요 빨간 선이 이제 기계로 나가는 도로, 화살표, 제 손 움직이는 데가 요 도로이고, 그 옆으로 이렇게 들판이 있고, 들판에 가보면 중간중간에
같은 길 오른쪽에 있는데 어떤 거는 내단천길 그 포항 쪽 주소가 돼 있고 50m 안쪽은 또 단구리로 돼 있고 이쪽은 옛날에 아마 이쪽에 지류가 있어서 그 지류를 기준으로 또 지금은 그 들판이 메워져 버려서 이제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지형인 것 같아요. 이쪽도 이제 그 별도로 제가 여기 달성교에서부터 요렇게 답사했던 구간에 대한 그 뭐 표시라든가 또 주변 이야기 요 영상은 보셨을 텐데요. 지난번에 아이고 요런 뭐 아주 헷갈리는 말 하나를 그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요렇게 요렇게도 연결도 해놨고요. 유튜브랑 참 이렇게 영상이랑 연결도 해놨고 여기가 이제 강동미 끝지점에 있는 이 주택 뭐 요런 부분 그리고 이제 경계 탐사를 하면서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 지형들 대명공원묘원 뭐 이런 여기 이제 도엄산 정상에서 옛 흥해군의 진산이라는 이 도엄산 정상에서 포스코도 보이고 호미곶 쪽으로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정도 요 아파트 이게 다 포항 쪽이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주 포항 경계에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또 아주 그 인상 깊은 게 1950년 이쪽이 이제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그 방어선이었다고 하잖아요. 안강이 일대가 여기에 이제 육군 김소위 전사항곳이라는 이런 그 전적지 표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사망을 하고 50년 8월 달에 여기서 사망을 했는데 그 전우들이 59년에 국립묘지에 이 유해를 안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유족들을 만나서 김수영이라는 소위 이름도 찾았다. 그 전우회를 느낄 수 있는 현장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포항시 산업구조대가 만드는 이런 것들 유래 도움이 많이 됐고 다산교초라는 곳도 있고 유금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여기는 위덕대앞 사거리 쪽에 넘어가면 연일읍이고 포항시 요렇게 요런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요 팻말도 요 기점으로 요렇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희한하죠. 경주 포항 경계라는 것. 영상은 뭐 아직 제작을 안 했고요. 그리고 5월달은 5월 17일 날 진행을 하는데 4월달은 이게 그 입산 금지기 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 탐사 목적은 경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굳이 허가를 안 받고도 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 산으로는 이렇게 갔고 그래서 이 덜판 구간 아까 그 당구리 쪽 뒤편에 달성 내거리 쪽 이 구간에 대한 탐사를 할 때는 좀 단체로 움직이면 사실은 입산 금지 기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우리 그 탐사대장하고 3명이서 별도로 이렇게 답사를 하면서 한 4km 구간은 별도 기록으로 있는 거니까 우리 이게 강동 끝자락에 포항시하고 경계는 어떻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경주 포커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경주 기사들이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주 소식으로 혹시 경주 포커스가 놓친 뭐 포털에서 한번 경주 관련 뉴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뉴스는 제가 조금 이따가 라디오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탈리아 대사가 에이펙 앞두고 그 경주시청 방문해서 전황인 시장 만났던 것 가토 조한 이탈리아 대사인데 경주 포커스는 뭐 이 기사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이 조한 이태리 대사 접견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왔고요. 많이 있습니다. 쭉 있고 가정에 달 경주페이 캐시백 확대한다는 이 소식도 있고 근데 이 전부 다 이게 좀 솔직히 경주시 뭐 맥락은 좀 있는 기사들이 없습니다. 없고 어제 경주 포커스 어제 보도를 해놓고 제가 보도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산속골 목장 바로 뒤편에 있는 건데 이 쓰레기를 한 20년 동안 400톤이 적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안강업 그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다 치웠는데 이 처리 비용이 한
4천만 원 가량이 나오는데 이 예산을 여기 바로 담벼락에 붙어 있는 산소골 목장에서 다 부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산소골 목장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또 특정 기업에게 너무 많은 분담을 물린 것 아닌가? 반대급부를 줘야 되는 건가? 뭐지? 이런 궁금증은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무슨 반대급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액면 그대로 산소골 목장에서 4천만 원을 다 부담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어쨌든 경주시의 설명은 그 예산 4천만 원은 이 산소골 목장에서 부담을 하고 이 20년 동안 쌓였던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편집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쓰레기를 모은 사람은 아주 할머니인데 한 20년 동안 모았는데 이분 땅 지주가 한 200만 원, 400만 원인가 자기 땅 정비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분담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 시장 특별지시에도 음주운전이고 이런 아까도 앞에 보신 대로 엄청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지금 경주 지금 이렇게 언론에 나가버리면 경주는 지금 이미지가, 경주시청은 지금 경주시가 한 2년 동안인가요? 그 공직기강 청년도 평가에서 계속 1위를 하다가 경주포커스에 기사를 써놨는데요. 2022년, 2023년 2년 연속 겨우 이제 그동안에 초양식 때 거의 꼴등하다가 많이 올라와서 준양시장 때, 그리고 2022년, 23년에 2년 연속 종합청년도 평가 1등급도 받았는데, 이런 뉴스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그 경상북도로부터 12명이 무더기 징계받은 거, 이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 평가에서는 2022년, 23년 연속으로 1등급 받다가 작년에 종합청년도가 2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징계까지 받으면서 내년에는 이 준양시 시장이 그렇게 많이 자랑도 많이 했는 이 공공기관 청년도 평가 결과는 올 연말 12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할 때는 확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만에는 잘 안 되거든요. 이런 건 몇 년이 걸리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한순간에 쫙 급전직하합니다. 이런 거 터지면 한 명 이렇게 구속되고 사부 처리 받아도 엄청나게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손해를 보고 까먹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올 연말 경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년도 평가는 경주시는 발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억지로 저희들이 찾아서 보도를 할 텐데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에이펙 고위관리회의 이제 3월달, 2월달 경주에서 했잖아요. 이제 5월달엔 제주에서 한다. 제 친구 아이 보니까 이제 여기 자원봉사도 하고 하던데 고위급 회의에 특별 지시에도 이렇고 그 외에는 경주 포커스가 놓친 다른 특별한 뉴스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한번 볼까요? 경주 밖 소식으로 잠깐만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게 이제 오늘 4명 중에 과반인 득표자가 나오면 한 사람으로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이제 4명 중에 과반 지지율 나온 사람이 없어서 2명 김문수하고 한동훈 한 분은 말 그대로 극단적인 탄핵 반대, 한동훈은 윤석열의 황태자였다가 일순간 돌아서서 지금 하고 있는 자, 이 둘이가 지금 1, 2등이라고 참 2차 경선 결과에서 올라갔고 2강에 뽑혔고, 이 사람들 둘이를 두고 이제 최종 30일 양자 토론에 거쳐서 5월 1, 2일 당원 선거인 날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 진행을 하고 3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주에서는 보니까 시도의원들 전부 다 김문수 쪽인 것 같고, 그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이래봤자 또 한덕수하고 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욕봐라 이런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드디어 칼을 댄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5월 1일 3시로 공직선거위원회 선고기를 정했다. 열흘 만에 발표를 했다. 이걸 보면 아마 무죄를 틀어주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이른바 파기자판을 했다 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양형이 없는 데서 파기자판하는 경우들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 어차피 대선 전에는 결론이 안 나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하는 대로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려버리면 대통령이 되었어도 파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대선에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하는데 5월 1일이 운명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무죄 취지로 최종 결론을 내릴 거다. 그래서 대법원도 확 틀고 이재명한테 법원의 존재의의를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밀린 자기들의 위상을 찾고 이재명의 날개를 달아주는, 실제로 이제 상식적으로 봐서 안 그러면 이렇게 땡겨 살 이유가 없는 거다 말이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 보면 5월 1일 3시에 최종 무죄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조금 전까지 준비할 때까지 없던 이 속보였는데, 홍준표는 오늘 이제 그 이강에 들지 못하면서 깨끗하게 물러간다. 더 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갈등과 번복 없는 세상에 돌아간다. 저는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훌륭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뭡니까? 업무 추진비 집에 갖다 주고, 월급처럼 갖다 주고 옛날에 부인한테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볼 수는 있나요? 뭐 그래까지는 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요 정도가 큰 뉴스들이, 요 정도에서 오늘 바깥 뉴스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겨레 한번 볼까요? 부터 상호심 모레 오후 3시에 선고한다. 다른 뉴스들은 크게 띄는 게 없고요. 대구 산불은 진화가 됐다는 소식이고, 24시간 만에 이제 뭐 김건희는 재판이 줄줄이 이제 검찰 수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강금실 전 장관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후보 인선이 좀 색다르네요. 노무현 때 대통령 때 법무장관 했던 강금실 전 변호사가 이재명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 소식까지가 있고요. 산불 결국 경주에 오늘 산불 성금 내신 분들 쭉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하면 오늘이 이제 산불 마지막으로 받았다 그래요. 건축사협회 경주지역 건축사회 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에서 300만원, 농협산학회에서 100만원, 경주농협주부대학에서 100만원, 로타리클럽에서 265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경협회에서 200만원, 선덕봉사회에서 100만원, 신축회에서 150만원, 경시자원봉사연합회에서 100만원, 근천이 일반산업단지 협의회에서 1050만원,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경주지회에서 700만원, 영농조합법인 오봉에서 200만원 등등, 오늘 산불 내신 명단은 다 본 것 같고요. 이 산불과 관련해서는, 성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준하경 시장이 보니까 오늘 그동안에 성금 받은 걸 이제 마감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위한 모금은 마감을 한다라고 아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한 달 동안 이어진 모금운동 단순한 큰 울림을 줬다.
모금된 성금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쓰겠다. 마지막 기탁식 외동공단연합회 2천만 원 받았다는 것까지 오늘 마지막으로 산불 관련된 전화경 시장이 올려놓으신 거리고요. 예. 이상으로 빠져본 게 있나요? 준비했는 것 다 했지 싶은데. 이상으로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4월 29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잠깐만요. 제가 오늘 기사, 제가 하려고 쭉 뽑아놓은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오늘 보도가 안 나오던데, 경북도의회 의장 제과 선배입니다. 정치자금 뇌물 혐의로 경상북도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수사대가 오늘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했고 검찰에 영장 청구했고, 학교 다닐 때도 이분 처음에 뭐 나올 때 지금 도의원 4선 5선하고 했는데 386 어쩌고저쩌고 할 때 제가 신문사에 항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은 민주화 운동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계속 썼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끝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네요. 왜 이랬을까. 근데 우리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영주에서 또 나이트클럽 이렇게 하려고도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의 행적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 구속영장 신청이 돼서 이제 정치적으로 거의 끝났겠다 싶네요. 어디 안 간다,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쭉 여러분들에게 보여달라고 보여드리려고 뽑아놓은 게 있었는데, 뭐 명태균 관련 기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더 보탤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오늘 2025년 4월 29일 4월달도 이제 하루 남았네요. 내일 하루 남았고, 5월 1일은 노동절이라서 쉬는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4월 29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라이브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경주 포커스 TV 구독 신청 좀 많이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더 고맙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알고리즘 때문에 또 노출이 많이 되는 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쨌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4월 29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 영상 음성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대로 못 보셨다는 분 많아서 끝으로 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포항무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포항무치한 자들이 있습니다. 두꺼운 무자에 얼굴 한자에 없을 무자에 부끄러운 진짜 얼굴이 두껍고 뻔뻔스러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게 우리 포항무치인데, 현재 한덕수 지금 대통령을 하는데 민주정부에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 3년을 지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어서는 온갖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자가 지금 보수 쪽에 빈 공간이 생겼다고 대통령 출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런 선출직 그런 자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자기들 입으로 박근혜를 그렇게 지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당했을 때 정작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윤석열 출마 때는 온갖 SNS 마치 국외 영웅이지 작년과 상식에 화신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찍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다가 내라는 의미로 지금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을 하는 자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다시 또 태극기 부대에 앞장섰던 자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에서는 또 다른 후한무치입니다. 제발 후한무치하지 맙시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진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후 6시 20분부터 포항 MBC 라디오를 들으시면 제가 전하는 한 주간의 경주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경주 포커스 라이브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